혹시 본인 피맛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과 치료받을 때 입안에서 느껴보셨을 겁니다. 짭짤하죠? 그게 바로 0.9% 소금물, 우리 몸의 기본 농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바다에서 기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잡은 생선에 굵은 소금을 직접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져나가 금세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같은 생선이 바닷물 속에서는 100년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오히려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병원에서 맞는 링거 역시 소금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국 입으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면 해롭지만 정맥으로 알맞은 농도의 소금물을 주입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농도와 방법의 차이가 건강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모순 같은 진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제 아버지를 거의 잃을 뻔했던 이야기를 고백하려 합니다. 어르신들, 특히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친다든지,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든지, 오후만 되면 피곤하다든지, 이유 모를 피부 가려움증으로 밤마다 긁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돈도 한 푼 들지 않고요. 그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화면에 엄지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그거 톡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힘을 얻어 이런 건강 비법을 계속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가을 70대이신 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를 믿고 10년 동안 철저히 저염식을 하신 분이었어요.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드시고 야채와 과일 위주 식단에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드셨습니다. 커피도 하루 한두 잔은 꼭 드셨죠. 건강에 좋다는 TV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 하셨던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단이 괜찮습니다. 신장이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떨어지고 나트륨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물과 커피로 계속 소금기를 씻어내니 몸에 꼭 필요한 나트륨마저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 쉽게 말해 몸에 소금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아버지를 병들게 만든 건 바로 저였다는 거요. 아버지께 링거를 꽂아드리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이 링거가 뭐지? 소금물이잖아. 입으로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내 정맥으로는 주입하는 거지? 저와 함께 의대에 다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강의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5살에요. 결국 면역력이 바닥이 났던 겁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일주일 계셨습니다. 그 뒤 제가 일본 장수 마을에서 발견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 세대도 늘 하시던 방법인데 현대의학이 무시했던 거였죠. 아버지는 저를 의심스럽게 보셨습니다. 너 지금까지 뭐라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냐 하시면서요. 그런데 한 달 뒤 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환자분 맞으세요? 완전히 다른 분 같으신데요. 정말이었습니다. 피부가 환해지고 얼굴 주름도 줄고 무엇보다 허리둘레가 줄어 바지가 헐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10년 만에 제대로 잠을 잔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일도 없어졌어. 제일 신기한 건 배가 쏙 들어간 거다. 붓기가 빠진 건가? 머리도 맑아졌어. 맞습니다. 나트륨 농도가 정상으로 맞춰지면서 몸속의 불균형이 해소된 거죠. 체중은 3kg 빠졌지만 근육은 더 탄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 의사들도 모르는 게 많구나. 동창들이 나보고 10살은 젊어졌다고 하더라. 도대체 뭘 했냐고 다 물어본다. 어르신들, 여기서 잠깐 연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60세면 6, 70세면 7,
80세면 8 이렇게요.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들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할머니들의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회복하신 후 발견한 사실인데 3가지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중 3번째가 가장 놀라웠죠. 첫 번째 비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오키나와 장수마을의 90세 할머니들은 매일 아침 첫 일로 따뜻한 물에 바닷소금을 타서 드셨습니다. 무려 60년 동안이나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TV만 켜면 야채, 과일 많이 드세요. 물 2리터 마시세요. 국물은 남기세요. 이런 말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서 만난 102세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된장국 국물까지 다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드신다면서요. 옆에 있던 78세 김 할머니는 국물은 남기고 과일, 야채 위주의 하루 2리터 물을 드셨는데 오히려 매일 병원에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흰쌀밥에는 소금이 거의 없고 과일과 채소의 칼륨은 나트륨을 내보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소금기 없는 물을 과하게 마시면 체내 전해질이 희석됩니다. 두 번째 비법은 국물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 기록을 조사해보니 80세 이상 500명 중 건강관리에 유난히 철저했던 분들이 오히려 저나트륨혈증으로 쓰러진 비율이 2배였습니다. 그중 28%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죠. 동의보감에도 소금은 신장의 기운을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400년 전 허준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양의 식습관을 무조건 따라하다 중요한 걸 놓쳐버렸습니다. 서양인들은 빵과 치즈에서 자연스럽게 소금을 섭취하지만 우리는 흰쌀밥에 소금이 거의 없죠. 일본 연구에서는 된장을 먹는 사람이 평균 10년 더 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비법. 가장 놀라운 방법은 소금으로 숙면하는 법입니다.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이 방법만 알면 젊었을 때처럼 8시간 푹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면 오히려 더 못 주무실 수 있으니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비법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 나트륨과 유산균이 함께 들어있는 발효소금물은 완벽한 해독제였습니다. 사실 조상님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치미는 속을 시원하게 하고 독을 푼다. 허준 선생님 역시 발효된 소금물의 힘을 잘 아셨던 거죠. 이 비밀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이 계십니다. 바로 82세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따님이 부축해서 겨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3년째 새벽마다 화장실을 5번씩 가느라 잠을 못 자니 죽고 싶어요.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바닥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국물은 안 드시고 과일과 물만 3년간 드셨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첫 번째는 아침에 소금물을 드세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 국물도 남김없이 드세요. 특히 물김치나 동치미 국물이 좋아요. 짜다고 버리지 마세요. 할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의사가 국물을 먹으라고요. 라고 되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화장실에 한 번만 갔어요. 3년 만이에요. 그리고 동치미 국물을 마셨더니 속이 너무 편해요. 일주일 후에는 혼자 걸어서 오셨습니다. 따님이 부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새 푹 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0년 동안 시달리던 변비가 사라졌어요. 평생 변비약을 먹었는데 물김치 국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2주 후에는 밤마다 괴롭히던 피부 가려움증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따님이 엄마, 10년은 젊어졌어요 라며 감탄했을 정도였습니다. 주름이 펴지고 피부가 맑아져 동네 사람들이 계속 뭐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무릎 통증도 사라져 시장도 혼자 다니실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영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선생님, 요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해요.
예전엔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푹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 좋아졌다고 뽀뽀해줘요. 할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동치미 국물 마시라고 했는데 그땐 왜 그러시나 했어요. 이제야 그 말씀이 맞았구나 싶어요. 비슷한 변화는 다른 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76세 박 할아버지는 오후마다 괴롭히던 피로가 사라지고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된장국 국물까지 먹으니까 손자랑 축구도 할 수 있어요. 79세 이 할머니는 10년간 채식 위주 식단으로 기력이 없으셨는데 이제는 계단을 2칸씩 올라가십니다. 입맛도 돌아오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소금은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입니다. 신경 신호 전달, 근육 수축, 뇌 기능, 올 소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발효된 소금물은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유산균까지 함께 들어있어 장 건강까지 지켜주죠. 바다가 왜 썩지 않는지 아십니까? 소금 덕분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소금이 있어야 염증이 생기지 않고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102세 할머니들의 세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바로 소금으로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밤마다 3번씩 깨시는 분들, 새벽 3시에 눈 떠지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분들, 수면제를 먹어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 김영자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3년 만에 처음 8시간 연속 숙면에 성공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그런데 이 비법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언제, 어떤 소금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작성 버전.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조절할 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신장 수치가 비정상인 분, 심한 부종이 있거나 신부전 투석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500명 환자를 직접 보면서 확인한 결과 95%는 아무 문제 없었고 단 5%만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소금을 과하게 먹어서가 아니라 소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가 약한 분, 소금물을 묽게 타서 천천히 드세요. 식후 30분쯤에 마셔도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분, 조금 더 진하게 타셔도 좋습니다. 운동 후 한 잔 추가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공복 혈당을 체크하면서 드세요. 대부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식단에 따른 조절, 김치찌개나 국물 요리를 드신 날은 아침 소금물을 생략해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나물만 드신 날은 반드시 소금물을 챙기고 저녁에 한 잔 더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살코기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였죠. 계절에 따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소금이 많이 빠져나가니 양을 늘려야 하고 겨울에는 기본량을 유지하되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정제염 사용, 찬물에 타서 마시기, 한꺼번에 벌컥 들이키기, 밤늦게 마시기, 지나치게 짠맛 추구, 변화 체크 방법. 3일차, 아침 얼굴 붓기가 줄었나요? 소변색이 옅어졌나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성공입니다. 일주일차, 오후 피로감 감소, 종아리 경련 완화, 손발 냉증 개선, 식욕 회복, 변비 개선.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계속 이어가세요. 1개월차, 체중 정상화, 혈압 안정, 피부 탄력 회복, 기억력 개선, 전반적인 활력 증가. 단,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가슴 통증, 심한 두통, 발목 부종 악화, 혈압 급상승 같은 증상은 드물지만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꼭 알아두실 점. 요즘 집에서 소금을 직접 볶아 먹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강력히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은 미네랄이 다 파괴되고 짠맛만 남기 때문입니다. 천일염을 잘 익은 과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죠. 그런데 과일을 센 불에 태워버리면 영양소는 사라지고 단맛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서 프라이팬에 소금을 볶으면 미네랄이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유해 물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좋은 소금은 깨끗한 환경에서 정밀하게 굽고 가공합니다. 간수만 제거하고 몸에 좋은 성분은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니 따로 볶을 필요 없이 좋은 소금을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실제 사례. 제 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매일 텃밭을 가꾸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십니다. 얼마 전엔 손자와 자전거도 타셨어요. 70대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분이 많지 않죠.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이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친구들은 다 약 먹고 병원 다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모르잖아. 또 다른 환자분인 김영자 할머니는 6개월째 이어오고 계신데 이제 병원에 올 일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정리. 저염식도 과하면 위험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조건 짜게 먹어라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절히 섭취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소금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위주 식단을 하시는 분,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드시는 분,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 WHO에서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은 5g이지만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입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본인 몸의 신호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마무리.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단 일주일만 해도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 모두 병원과 약에 의존하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알려드리고 형제, 친구들과 함께 나누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시작해보실 분은 시작, 이미 하고 계신 분은 별표 하는 중 별표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변화가 있다면 간단히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모으고 합장.